안녕하세요. 데이의 박태혁입니다. 자, 오늘은 휴마시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휴마시스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금일 상승의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짐바브웨 광산에서 리튬 광물 함유, 페그마타이드 광산 발견에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해당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다. 관련 이슈로 주가가 움직인 건 오늘 포함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상 휴마시스가 이제 관련된 내용들로 올라왔던 건 6월 12일, 10월 16일 날, 그리고 딱 오늘 3번밖에 없었고요. 물론 신사업 할 수 있죠. 휴마시스가 코로나 관련 치료제, 엠폭스 관련된 내용들 제외하고 수익이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신사업을 찾을 수 있는데, 계열사들이 조금 구린내가 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문어발식 확장, 계열사들의 관련성이 없는 부분들, 그리고 기업 사냥꾼의 대표라는 점을 우리는 인지를 하면서 휴마시스를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 제목도 기업 사냥꾼이 대표다. 수상한 계열사와 대표, 작전 냄새 폴폴 나는 휴마시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 어쨌든 오늘 상승 이유, 상한가 이유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가져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상한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휴마시스 짐바브웨 광산에서 리튬 광물 함유 페그마타이드 광산을 발견을 했다라는 내용들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줬는데, 지금 보면은 휴마시스가 이 마인솔루션이라는 이 자회사, 이 자회사가 생성된 게 좀 이따 사보고서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올해 3월 달에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6월 달에 리튬 광물 광종으로 약 900만 평 면적의 광업권 20개를 발급받았고, 요것 때문에 6월 12일 날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휴마시스가. 그리고 나서 해당 지역 내에서 탐사 활동,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내용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갖고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계열사들과 같이 보니까 조금 꾸린내가 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이렇게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상승했던 이유들을 같이 기사들을 가져와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제일 최근에 이제 휴마시스가 해당 관련된 내용들로 주가가 올라갔던 건 10월 16일입니다. 지금은 10월 30일이니까 10월 16일에 휴마시스가 임시 주총 소집 신청을 진행을 해서 광산 개발 본격화를 한다.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광산 관련된 내용들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언제냐? 바로 6월 12일 날 짐바브웨 리튬 광산 탐사 관련된 내용들, 광구 확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차트를 같이 확인해 보면은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상한가를 제외하고 6월 12일 날, 6월 12일이면 자,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상승했던 이유가 광산 관련된 내용들 탐사 진행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나서 10월 16일이거든요. 10월 16일이면 요때인데, 오늘 상한가를 제외하고 나서 6월 12일 날 요날 상승을 해줬고, 광산 관련된 이슈로. 그리고 10월 16일 날 이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 줬죠. 휴마시스의 이제 우리가 재물을 한번 확인해 보면 신사업을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재물을 휴마시스를 가져와서 보면은 매출액이 코로나 때 이후로 관련된 내용들로 지난기 때에 관한 매출액이 잘 나왔고, 2023년 넘어오면서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박살나는 모습들, 그리고 2024년 넘어가면서도 매출액이 딱히 없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신사업을 당연히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 엠폭스 관련된 내용들로 엮여서 주가가 올라왔고, 그것 때문에 매출이 잘 나왔다라면, 앞으로도 이제 관련된 진단키트를 좀 더 개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갑자기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휴마시스의 광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광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외 광산 탐사, 채취, 개발 및 기술 용역 업무를 제공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사업 분야, 진출 목적, 다각적인 사업 확장에 따른 규모 확장으로 기업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 관련돼 가지고 이제 2030년까지 증가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광물 수요가 급증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다. 겉으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써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물 사업 부분에서 휴마시스 마인솔루션이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넘어가서 보면은 사업 목적 변경이 2024년 3월 달에 이렇게 추가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자, 보시면 이제 휴마시스 마인솔루션이 2024년 3월 28일 날 설립이 됐어요. 즉, 올해 설립이 돼서 올해 광산 이슈들이 나오면서 올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매출로 따져보면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신사업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구린내가 난다고 생각하는 건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지금 계열사를 지켜보게 된다면 미래에너지, 판타지오, K바이오 컴퍼니, 인콘, 휴마시스, 빌리언스, 경남제약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을 가졌던 거는 이 빌리언스거든요. 빌리언스가 원래 이름이 블레이드 ENT였어요. 그리고 웬만한 정상적인 회사들은요, 사명들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회사 이름, 네임밸류에 대한 값어치들도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잘 안 바꾸는데, 이 빌리언스라는 회사는 이전에 블레이드 ENT라는 회사의 이름이었고, 그전엔 블루베리 NFT라는 회사였고, 그 전에는 경남 바이오파마였고, 그 전에는 바이오 제네틱스, 그리고 그 전에는 유니덕스라는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리언스를 보면은 사명을 거의 1년 반마다 한 번씩 이름을 바꿉니다. 왜 바꿀까요? 대부분의 좀 구린내가 나는 주식들은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그 회사가 아닌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름을 자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리언스 때문에 이 휴마시스가 신사업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남궁견 회장은 M&A 전문가인가 기업 사냥꾼인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휴마시스의 다른 기사를 가져와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도 남궁견 회장 M&A의 큰손인가 기업 사냥꾼인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남궁견 회장은 남산물산, 그리고 미래 ING, 판타지오, 아티스트 코스메틱, 오늘의 미디어, 골드퍼시픽, 인콘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 모든 기업 지배구조의 회장이 남궁견 회장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우리가 짧게만 한번 보도록 한다면, 투자업계 남궁견 회장은 M&A 큰손이자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요주의 인물이다. 그래서 세종로봇, 삼성수산, 하나물산, 사면글로벌, H1바이오, DH패션 등이 상장 폐지를 당했다. 남궁견 회장은 부실 기업을 인수해서 감자, 상장 폐지, 유상증자, 매각 재상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그런데 남궁견 회장의 이야기가 왜 나오냐? 남산물산, 미래 ING, 판타지오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요, 휴마시스의 계열사를 보십시오. 미래 ING, 판타지오, 인콘, 빌리언스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온누리 관련된 회사들도 비상장으로 다 엮여 있습니다. 자, 빌리언스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리언스의 계열 회사를 볼까요? 미래 ING, 판타지오, 휴마시스 다 엮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휴마시스를 인수한 건 남궁견 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근데 남궁견 회장은 기업 사냥꾼이자 M&A 큰손이다. 즉 개인 주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회사의 회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회사들의 주가를 한번 더 보도록 할 거예요. 빌리언스 차트 보십시오.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털어먹고 주가 줄줄 세면서 주가 관리 안 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래 ING도 한번 볼까요?
미래 ING도 거래량이 한 번씩 튀면서 여러 번 해먹은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판타지오 163원의 주가, 이때도 많이 해먹었죠. 인콘, 스마시스, 동남대야, 대부분의 주식들이요 공전 주식들입니다. 빌리언스 590원, 미래 ING, 미래 ING 1100원, 페이바이오 200원, 인콘 330원. 이 관련된 회사들이 다 동전 주식, 즉 설거지하는 종목들의 주식들을 많이 계열사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사 이름만 봐도 좀 알 수가 있는데 비상장 회사들을 보면 문어발식 경영을 많이 해요. 온누리 파트너스들, 하나 모두, 아티스트, 컴퍼니, 스튜디오 관련된 회사들이죠. 근데 이 중간에 미디어, 스튜디오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갑자기 경남제약과 슈마시스 이런 회사들이 계열사로 엮여 있는 거 보면 이게 전문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바이오 회사면 바이오 관련된 상장 회사, 비상장 회사가 엮여 있어야 되고 신사업을 하더라도 관련된 신사업, 아예 다른 신사업을 할 수 있지만 너무나 방송 관련된 회사들과 제약사들과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건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휴마시스를 욕만 하는 게 아니고요. 휴마시스를 보실 수 있죠. 휴마시스를 보시고 있고 들고 계실 수 있는데 휴마시스를 보시고 있고 들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휴마시스 제가 감히 제 기준에 휴마시스는 작전주 중의 일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휴마시스가 이 주가가 떡락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매물들을 모아가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이전의 상승폭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주가를 올렸고 다시 조정받고 거래량 터치면서 올렸고 그러면서 여기서 많이 털어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량이 딱히 많이 터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올릴 때마다 거래량 붙이면서 이 앞전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가 광산에 관련된 내용들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썸네일 제목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양날의 검이 된 상한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하면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오히려 물리게 되면 물량 떠넘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금일 상한가 이후에 광산 관련된 내용들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휴마시스를 공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휴마시스가 여기서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들을 잘 공략하게 된다라면 눌림 이후에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지만 우리가 휴마시스가 이대로 상승을 하거나 눌림을 못 잡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털어버리면 이때 잘못 물리면 다시는 본전이 안 올 수도 있는 자리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작전주는 대부분 매집을 진행을 한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매집이 있는데요. 조만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이런 상승을 하면서 공격형 매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을 박스로 고리면서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를 띄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밑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띄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전주라고 해서 무조건 안 볼 게 아니고 오히려 작전주들의 눌림들을 잘 공략을 해서 작전주들의 올라타서 수익을 챙기는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휴마시스의 상승은 오히려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사업으로 광산 관련된 리튬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관련 회사들, 계열사들, 그리고 계열 회사의 대표가 전문 기업 사냥꾼인 걸 확인해 봤을 때, 그리고 엔터와 관련 있는 걸 봤을 때, 엔터 쪽에서 이제 또 기자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많이 뿌리고 관련된 신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주가는 끌어올리고 신사업은 뭐 잘 안 될 수 있죠. 무조건 신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 펌핑을 이용을 하고 털어먹고 팔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마시스가 관련된 내용들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수익만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워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당 남궁견 회장이 들고 있었던 종목들은 상장 폐지가 많이 되는 회사들이고 또한 주가가
동전주가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휴마시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휴마시스를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이전에 매집을 많이 거쳤던 가격들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잘못 따라가게 되면은 시계 물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더 올릴지 눌러주고 올릴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올라탄 이 불기둥에 올라타기보다 눌러주게 된다라면 우리가 눌림목을 공략을 하고 작전주에 올라타서 수익을 챙기는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걸 예상하고 내일 양봉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큰 손실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휴마시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